안녕하세요. 센터와 함께하는 춤 정복하기. 오늘은 심화과정과 응용편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화과정에서는요, 우리 저번 기초 시간에 이어서 각 메뉴별로 어떤 기능들을 수행을 하는지 자세히 알아볼 거고요. 다 알아본 뒤에 저희 이 춤을 활용해서 또 어떤 곳에 응용을 할 수 있는지 심화과정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줌을 실행해 주셔야겠죠. 회의 참가는 저희가 지금 참가하는 게 아니고 개설해서 운영하는 입장이니까 로그인을 선택해 주시고 로그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로그인이 된 상태에서 저희가 회의를 주최하는 입장이라면 혹은 교육을 주최하는 입장이라면 사용하게 되는 주 메뉴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 보고 계시는 이 새 회의와 예약인데요. 예약을 먼저 살펴보면요. 네, 현재 열려있는 예약 화면을 보시면은 이제 회의 주제 이름을 바꾸실 수 있고요. 어떤 날짜에 몇 시에 시작하는 회의인지, 그래서 몇 시간 동안 얼마 동안 회의를 진행할 것인지 이제 선택되는 회의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회의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랜덤하게 생성하는 방법이 있고요. 지금 제 이 아까 로그인한 계정에 고유적으로 부여가 된 회의 아이디가 있습니다. 그 고유적으로 부여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가지고 이제 지속적인 반복 회의나 반복 교육을 며칠간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이 고유적인 것들을 부여를 해서 알려주면은 날마다 바뀌는 링크들을 알려주는 일 없이 지속적으로 이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저희 보안 부분을 보시면 이제 암호를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암호가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좀 암호를 바꿔가지고 알려줄 수 있습니다. 자, 밑에 대기실 사용 같은 경우는 보안을 위해서 이제 만들어져 있는 한 가지 절차인데요. 자, 저희 대기실이라는 건 이름 그 자체로 들어와서 대기하는 공간입니다. 즉, 참가자들이 들어와서 이제 호스트가 승인해 주기 전까지는 이 회의의 내용이나 어떤 액션도 취할 수 없고요. 호스트나 공동 호스트로 지정된 사람이 수락을 해줘야만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만약에 대기실을 사용하지 않는다면은 그냥 이제 이 링크를 누르거나 회의 아이디와 암호를 입력한 시점에서 바로 회의에 참가하게 되는데 정말 만에 하나라도 이제 해외에 있는 해커 혹은 이제 좀 악성적인 장난 이런 것들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혹여라도 들어와서 이제 악성 자료들을 뿌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대기실을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밑에 인증된 사용자만 참가할 수 있습니다 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줌 아이디를 가진 사람만이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줌 프로그램 설치하고 이제 가입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본인 이메일이나 또 인증 절차가 필요하니까 그런 것들이 없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좀 장난을 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한 단계 더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이 부분을 사용하게 되면 사실 좀 자유롭게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아이디를 만들지 않아도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줌을 이용하는 메리트가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저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비디오 부분을 보게 되면 이제 회의를 주최하는 호스트의 비디오를 켤 것인가 끌 것인가, 네, 켜야겠죠. 참가자 켤 것인가 끌 것인가, 네, 회의의 성격에 맞게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고급 옵션을 눌러보시면 현재 화면같이 뜨는데요. 이제 참가자들이 회의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본인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권한을 이야기합니다. 참가자가 언제든지 참가하도록 허용하고, 입장 시 이제 음소거를 시키실 건지, 아니면은 이제 참가자들이 그냥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게 음소거를 걸지 않으실 건지, 이제 녹화를 기록을 할 것인지, 특정 국가 지역에 있는 사람만 접속하도록 할 것인지, 또는 차단할 것인지, 이렇게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제가 한 6월 10일 날 회의를 개최할 것이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서 예약을 하면요. 자, 이 예약한 내역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우리 회의에 가시면은, 네, 제가 만들어 놓은 이제 회의 과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초대 복사를 하면은 이제 이것들을 이제 카카오톡이나 메일이나 이제 공지사항 등에 띄워서 회의를 참가하시도록 안내할 수 있죠. 네, 예약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새 회의를 열어서 본격적으로 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새 회의를 누르면 현재 이렇게 뜨실 거예요. 오디오의 연결. 네, 지금 회의를 할 때 음성도 주고받고 해야 되니까 당연히 오디오 참가를 누르셔야 하고요. 네, 그럼 기아 컴퓨터는 오디오에 연결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뜨면서 네, 밑에 마이크 표시된 부분에 지금 초록색으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저의 음성이 아주 잘 들어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죠. 또한 들어오는 양에 따라서 볼륨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한 볼륨이 올라오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음소거니까 당연히 누르면은 네, 줌에서는 제 목소리가 안 나가게 되는 것이고요. 다시 부르면은 제 목소리가 이렇게 반짝반짝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옆에 삼각형을 누르시면은 마이크 선택에 이제 연결된 마이크 종류들이 뜨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그냥 메인보드에 다른 시스템을 갖다가 물려 있기 때문에 그냥 시스템과 동일이나 메인보드에 마이크만 뜨지만, 예를 들어서 웹캠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USB 마이크라고 해서 별도로 뜨실 거고요.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시면은 오디오 인터페이스 회사의 그 명이 뜨실 거고요. 스피커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메인보드하고 연결된 스피커가 뜨실 텐데, 저희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별도로 오디오 인터페이스 스피커의 명이 뜨거나 USB 스피커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도 별도로 이름이 뜨실 수도 있는데, 각자 사용하시는 마이크와 스피커를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피커 마이크 테스트는 지금 이런 식으로 내 말하는 것도 뜨고 네, 이런 식으로 한번 메아리가 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음량이 제대로 나온지 테스트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디오 설정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음량 같은 부분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배경소음 화면 같은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이제 스페이스 키를 눌러 내 음소거를 일시적으로 해제. 그래서 밑에 보시는 이거를 마우스로 일일이 클릭했다 풀렀다 하는 게 아니고 음소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말할 부분이나 이제 발제할 부분이 있을 경우에 스페이스를 길게 누르면 잠시 음소거가 풀리죠. 그러면은 이제 발언을 하시고 다시 스페이스에서 손을 떼면은 자동으로 음소거가 되기 때문에 이 기능 등을 미리 고지하시고 회의를 진행하신다면 보다 원활하게 회의를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제 참가자 부분을 먼저 보고 갈 텐데요. 참가자를 먼저 보고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 참가자를 누르시면은 지금 현재 제 이름이 뜨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회의를 접속하신 분들을 보면은 뭐 휴대폰으로 접속하신 분들은 아이폰, 뭐 갤럭시 노트 9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휴대폰 이름만 뜨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변경을 해서 출석 체크도 해야 하고 또 누가 들어오신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름을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이 더보기의 이름 바꾸기입니다. 자, 지금 그래서 제 이름이 뜨고 있는데 이름을 바꿔보겠습니다. 네, 지금처럼 이제 이름을 바꿔주시면은 옆에 제 이름이 바뀌신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참가자의 초대를 누르시게 되면요, 현재 회의 개설된 아이디와 그리고 비밀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고 초대 링크를 복사해서 뿌리시면은 그 링크를 눌렀을 때 이제 참가자들이 접속하실 수 있도록 수행할 수 있는 그 링크들을 여기서 복사해 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참가자 그리고 지금은 저 혼자밖에 없지만 지금 보시면은 요 오른쪽에 비디오가 연결이 되어 있는지 또 마이크가 음소거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 정도의 상태를 이모티콘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했으면요, 이제 비디오를 보실 텐데요. 참가자에서 이름을 먼저 바꿨던 이유가 바로 비디오 중지를 누르면 이렇게 이름으로 뜨기 때문이죠. 그래서 비디오 중지를 눌러서 잠시 이제 본인의 화면을 끄실 수가 있고 열으실 수가 있습니다. 비디오 카메라 선택을 보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니 미러리스를 카메라 대용으로 웹캠 대용으로 연결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소니 카메라가 뜹니다. 그 밖에 뭐 웹캠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위에 웹캠 이름들이 뜨실 거고요. 그리고 그 밖에 또 카메라를 연결하신 분들은 그 사용하실 카메라를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상 배경 선택이라는 메뉴는요, 지금 뒤에 오로라가 이제 일렁이고 있는데 논을 누르면은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제가 이제 좀 효과를 좀 더 먹이고자 뒤에 휜천을 깔았는데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있는 화면들로 바꾸실 수도 있고요. 플러스를 누르시면은 이미지나 비디오를 추가해서 제 뒤에 배경 화면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비디오 필터라는 것은 이제 이 진행되고 있는 비디오 화면에 지금 보시면 이제 제가 필터 누르는 대로 색깔이 변하고 있습니다. 옆에 이렇게 이런 스티커도 붙이실 수 있고요. 제가 이렇게 등장하면 옆에 이제 스피커도 멋진 선글라스를 씌워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모티콘을 씌워줄 수 있는 부분인데요. 보면은요. 머리 위에 새싹을 띄워줄 수도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뭐 머리 위에 이모티콘이나 눈의 표정을 바꿔주거나 할 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가상 배경 필터에서 이 미러링 같은 경우를 잘 활용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미러링 같은 경우는 이제 좌우가 바뀌지 않도록 이제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제 거울에 비친 모습처럼 반대가 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지 않기 위해 자연스럽게 보이기 위해서 해주는 기능이니까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제 보안을 살펴보실 텐데요. 보안은 이제 크게 다를 건 없습니다. 이제 회의를 잠그거나 아까 설명드렸던 대기실을 사용하거나 내 프로필 사진을 숨기거나 하는 기능들이 부여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호스트로서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참가자에게 어떤 권한까지 수행할 수 있게 해주실 건지를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화면 공유를 허가할 것인가, 뭐 채팅을 허가할 것인가, 스스로 이름 바꾸기를 허가할 것인가, 스스로 음성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등등의 기능이 있습니다. 회의나 교육의 성격에 맞춰서 참가자들이 이런 권한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체크하셔서 권한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채팅의 경우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접속해 있을 경우에 이 모두라는 부분을 누르면은 모두에게 채팅이 보이게 되고 다른 사람의 이름을 클릭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1대1 메시지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화면 공유인데요. 화면 공유를 누르시면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밑에 있고 위에는 화면 1, 2 그리고 화이트보드, 아이폰, 아이패드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방법 등이 있는데 지금 PC 버전의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화면 1, 2 같은 경우는 저는 현재 듀얼 모니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개가 나오고 있고요. 밑에 이제 프로그램들은 제가 실행하고 있는 이제 녹화 프로그램하고 이제 전체적으로 음향적인 거 컨트롤하는 이제 웹사이트까지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눌러서 공유를 하실 수가 있고 이제 PPT를 실행했을 때는 PPT가 하나 더 뜨겠죠. 이따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고급에 누르시면은 지금 여기 가상 배경을 사용한 것처럼 파워포인트를 가상 배경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 화면의 일부만을 출력해서 보여주실 수 있고요. 이제 비디오 같은 것들을 따로 내보내실 수도 있고 두 번째 카메라의 콘텐츠, 지금 이제 제가 소니 미러리스를 사용하고 있지만 웹캠을 한 대 더 설치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요리를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러면은 요리하는 저의 모습을 찍는 카메라가 한 대 있을 거고요. 또 한 대의 웹캠을 설치해서 저희 부감샷이라고 하죠. 테이블 위에 수직으로 설치해서 테이블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뭐 제작 과정 등을 이제 띄워가지고 보는 참가자 입장에서 화면 두 가지를 보게 되는 그런 옵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소리 공유를 눌러주셔야 어떤 컨텐츠에 있는 소리더라도 이제 보고 있는 사람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이 소리 공유는 반드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저희 파워포인트를 가상 배경으로 설정하는 거는 이따 응용편에서 함께 살펴보실 거고요. 자, 저 이제 화면 공유에서 좀 PPT를 어떻게
공유하고 아니면 내 화면을 어떤 식으로 공유해서 활용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PPT를 하나 실행을 할 텐데요. 네, 지금 이 상태에서 화면 공유를 하게 되면은 일단은 제가 PPT를 실행했기 때문에 밑에 프로그램이 하나가 더 늘었죠. 소리 공유를 하고 더블 클릭하면은 지금 PPT가 실행되고 있는 화면 자체로 뜨기 때문에 이제 전체 화면을 보여주실 거라면은 미리 F5를 누르셔가지고 이제 실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전체 화면을 해주셔야지 화면 공유를 받고 있는 사람들도 전체 화면으로 된 PPT를 보기 때문에 미리 이제 전체 화면을 한쪽 화면에 실행해 두시거나 화면이 하나밖에 없다라면은 이제 그 PPT를 공유를 하신 상태에서 전체 화면을 눌러 주셔가지고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급 공유 옵션에 보시면은 이제 여러 참가자가 동시에 화면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여러 참가자가 자신의 화면을 공유해서 번갈아 보거나 하기 때문에 모니터가 하나만 있으면 이제 자신의 화면에 보이지 않으실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옆에도 보면은 듀얼 모니터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 화면을 공유할 수 있게 할 것인가, 호스트만 되어 있지만 모든 참가자가 되면은 참가자의 경우들도 이제 화면 공유를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화면 공유에 제어가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회의 성격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뒤에 기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르시면은 이제 뭐 컴퓨터 용량 체크도 할 거고요. 이렇게 해서 기록이 시작되고 마치면은 우선 본인의 컴퓨터에 이제 저장이 되게 됩니다. 네, 이제 결제하신 요금제의 성격에 따라서 클라우드 서버에도 기록을 동시에 해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요금제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반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들기를 하시면은 음소거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의견 있으십니까? 물었을 때 손들기 표시를 눌러서 이제 그 사람의 음소거를 해제해서 발언을 듣고 다시 음소거를 시키고 이런 방법으로 활용하실 수 있고요. 또 채팅창 같은데 이제 이런 본인들의 반응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센터와 함께하는 춤 정복하기, 오늘은 심화 과정 중에서 기능 등을 하나하나 좀 따져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의를 진행하시거나 교육을 주최하시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능 등을 잘 설정을 하셔가지고 이용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라며, 네, 심화 과정 내용을 먼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